여러분 안녕하세요. 4교시 수업에서는 이어서 교재 623페이지의 예상 문제에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비트 연산자의 이제 코드를 살펴봤죠.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이제 비트 연산자가 이제 요 두 가지인데요. 화살표를 연달아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두 개,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두 개. 이제 요거를 이제 시프트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프트가 이제 이동한다는 거죠. 그거 예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예제를 좀 몇 가지 풀어보는 시간으로 이제 2장의 이제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보면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에 의해서 변수 a와 b에 저장된 값은 얼마인가요? 단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 두 개가 있는 게 왼쪽 시프트, 이제 레프트 시프트라는 거죠. shift 이제 이동하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라이트 시프트, 그렇죠? 화살표가 두 개 이제 입력을 하는 경우. 그래서 A는 이제 16이고 B는 64의 정수형 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A에 있는 비트를 이제 왼쪽으로 두 비트를 움직였을 때 이제 움직인 값죠. 수정된 값을 A에다 다시 저장하는 거고, B는 이제 왼쪽으로 이제 두 개의 비트. 여기서 2라는 게 이제 두 개의 비트를 왼쪽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예요. A도 마찬가지고 A의 이제 오른쪽 화살표 두 개는 오른쪽으로 두 개의 비트를 옮겨서 옮긴 값을 다시 A에다가 새롭게 저장을 해라 이런 뜻이죠. 이제 그런 경우 먼저 이제 이러한 비트 연산자를 이제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정수형인 경우 무조건 이제 이진수로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진수 결과값을 다시 10진수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진수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으면 이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원래 A가 이제 16인 경우 얘를 이진수로 바꾸면, 그죠? 이게 4승이잖아요. 이제 16이. 그래서 100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A는 16을 이제 10000이니까 A를 오른쪽으로 두 개의 비트를 옮기면 이제 1의 값이 오른쪽으로 이제 두 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00100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맨 뒤에서부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2승일 때가 이제 비트가 1이 되니까 2는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예제에서는 A는 4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이 답이긴 한데,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면 B를 이제 왼쪽으로 두 비트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4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의 0, 1, 2, 3, 4, 5, 6, 2의 6승 비트죠? 2의 6승이 이제 64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두 비트를 옮기게 되면 오른쪽에 0이 두 개가 붙어요. 그렇죠? 얘를 쭉 끌고 가면 왼쪽으로 이제 두 개를 움직이면 이제 끝에 두 개가 붙여서 6승, 7승, 8승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2의 8승. 2의 8승은 256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는 거예요. 왼쪽은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1을 옮기면 되고, 오른쪽은 이제 2를 오른쪽은 이제 2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왼쪽은 2를 왼쪽으로 가져가서 뒤에다 0을 이제 두 개 비트면 이제 두 개를 추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설명을 좀 잘 이해를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은 이제 2를 이제 오른쪽으로 두 개 옮기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옮기는 거는 뒤에다 옮긴 비트만큼 0을 채워주면 된다. 그렇죠? 그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11번 문제도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반복문 관련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좀 이해할 수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 안에 정수형 i는 10, 합은 0. 그렇죠? while문이 반복문이라고 그랬죠. 얘는 이제 두 while문과 달리 조건을 만족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10이 1보다 크니까 수행을 하는데 수행되는 반복문 첫 번째 문장에 i 마이너스 이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9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제가 수행되는 거를 이제 i 값이 변화되는 걸 이제 적어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퍼센트는 뭐죠?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 나머지가 1이냐? 저를 구하는 거예요. 1일 때만 합을 더해주는 거죠. i 값으로. 그렇죠? 근데 9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죠. 그래서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반복문이 이제 i가 9일 때 올라가서 9는 1보다 크니까 다시 수행하고 그럼 8이 되는 거죠. 8은 3으로 나누면 이제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안 더해주고 그 다음에 8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복문을 수행해서 7이 되는 거죠. 7일 때 드디어 이제 3을 나눠서 나머지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몫은 2가 되고 3위는 6, 그러니까 7 빼기 6은 1이 되니까 그렇죠? 7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이 됐을 때는 이제 더해주지 않고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5인 경우도 나머지가 2인 경우 때문에 안 더해주고 그 다음에 4인 경우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더해주죠. 그래도 7 더하기 4는 이제 1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3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그렇죠? 자 2가 됐을 경우에 그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죠. 그래서 이제 안 더해 주는데 2는 1보다 크기 때문에 2인 경우 i가 2인 경우 이제 수행이 되죠. 근데 이제 1이 돼요. 1이 감소시기 때문에. 근데 1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까지 더해 줘요. 그래서 11 더하기 1 해서 12가 되죠. 그럼 i가 1인 경우는 반복문 조건을 확인하러 가면 1은 1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반복문 수행을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printf 하게 되면 요 값이 합의 값이 7 더하기 4 더하기 1이 돼서 12가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3번. 근데 요때 i 값은 얼마가 되죠? printf 하는 요 합의 요 시점에 i는 1의 값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i는 2가 아니라 1의 값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문을 종료한 다음에.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요게 이제 뭐 이런 예제가 아니더라도 뭐 그 i 퍼센트 요걸 3이 아니라 뭐 2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5가 되는 경우 또 결과값이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i는 이제 그 10부터 시작하는데 i는 1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로 했을 경우 i 더하기 했을 때 또 요게 이제 결과값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우의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결과값을 요거는 이제 시험 기사 문제 갔을 때 직접 코딩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결과값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624, 625 있는 문제들은 이제 그 설명과 관련된 문제들, 논리, 이런 과목,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푸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4페이지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더 볼까요? 여기서 보면 문제가 624페이지에 14번 문제죠. 14번 문제.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 우리가 이제 이거 C 코드인데 intx 이제 이렇게 그 배열의 크기를 사전에 정의하지 않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제 첫 번째는 x0 이제 인덱스 첨자가 0부터 항상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0 x0의 첫 번째 배열 값은 100 그다음에 1은 200 2는 300 뭐 0 1 2 3 3은 400이겠지. 그래서 y값은 정수형이고 y값에다가 요 별표 x 더하기 2 더하기 50을 했어요. 그 다음에 y값을 출력해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요 x 더하기 2의 요 포인터 값
그럼 x 더하기 2의 요 별표가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x 더하기 0은 100이고 x 더하기 1은 200이고 x 더하기 2는 300. 300에 저장돼.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영역에, 그죠? 그 배열은 이제 첫 번째 거를 이제 첫 번째 주소, 두 번째 주소, 세 번째 주소. 그래서 요게 0, 1, 2. 그래서 요 배열의 세 번째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리켜요. 별표를 하게 되면. 그래서 300 더하기 50. 그래서 350 값이 이제 y에다가 이제 출력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예제에서는 14번에는 이제 14번 문제에서는 150, 250, 350, 450 중에 정답이 무엇이냐 묻는 건데 이제 350이 이제 정답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문제들 중에 또 이제 2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23.45 두 자리 중에 이제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그래서 반올림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문제를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우리 5교시 5주차에서 봤었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입출력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객체지향 개념의 개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비트 연산자라든지 그다음에 포인터 변수가 들어갔을 때 이처럼 배열의 번지 값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거. 사실은 이제 요게 y는 x 그다음에 대괄호 2 0, 1, 2 중에 2. 두 번째 원소값 더하기 50. 뭐 이런 결과는 이제 같은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별표가 배열에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 2라 그래서 200에 200 저장된 이제 x 두 번째 저장된 200의 값이 아니냐 해서 250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C 언어에서는 반드시 이제 0부터 첨자를 사용하고 그게 intx의 포인터 값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00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상에 100이 저장되어 있는 번지를 가리켜요. %x가. 그래서 그걸 이제 x 더하기 0이 생각된 거기 때문에 x 더하기 0은 첫 번째 번지값, x 더하기 1은 두 번째 번지값 200. 그 다음에 두 번째 x 더하기 2는 이제 300, x 더하기 3은 400. 뭐 이렇게 안에 배열의 첨자를 이용해서 배열값을 이렇게 연산에 이용하기도 하고 출력에 사용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의 배열 문제,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에서도 똑같이 0, 0이 첫 번째 배열값이고 0, 1 이제 두 번째, 0, 2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열값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에서도 똑같이 포인터가 항상 첫 번째 나와 있는 첫 번째 첨자에 00의 첨자에 주소를 가리킨다 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셔서 2차원 배열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걸 응용해서 좀 풀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5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